부산에 부는 시공사 교체 바람, 자이라도 컨소시엄은 싫다라는 기사인데요. 자, 보시죠. 수도권뿐 아니라 부산에서도 시공사 교체 바람이 이어지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사업성 문제를 제기하지만 계약 해지의 숨은 이유는 단독 시공에 대한 선호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컨소시엄으로 하면 같은 아파트라도 품질과 하자 보수 차이가 있고 단독 브랜드가 향후 시세 상승 견인에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로 부산의 재개발 구역에서도 컨소시엄으로 들어온 시공사를 줄줄이 계약 해지를 하고 단일 시공사로 바꾸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이번에 지금 기사에 난 구역은 금정구에 있는 부곡 2구역입니다. 부곡 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은 지난 22일 총회를 열고 시공사 해지 안건을 통과시켰다라고 합니다. 원래는 시공사가 어디였는가 하면은 GS, SK, 포스코 이 3사 컨소시엄으로 시공사가 결정됐었는데 주관사는 GS였어요. 그죠? 그래서 GS 단일 브랜드 명을 쓰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뭐 조합에서 이러저러한 뭐 요구를 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맞아져 가지고 조합에서는 총회를 통해서 시공사를 해지를 하겠다 라는 것을 총회를 통해서 통과를 시켰다고 합니다. 자, 이래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다시 또 시공사를 선정을 하겠죠. 뭐 들리는 소문으로는 레미안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데, 자, 그러면 여기 어딘가 보셔야죠. 아시아 여기서 볼까요? 입지가 어딘가 하면은 부곡 2구역이 저기 장전 레미안 있죠, 그죠? 장전 레미안 건너편이에요. 요 입지입니다. 요 입지, 요 입지. 지금 여기 부산대 여기 있고 여기 온천장역이 있고, 그죠? 요 부분 보이시죠, 그죠? 요 부분,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요 입지가 지금 부곡 2구역이거든요. 자세히 안 나오는데 여기는 RC에서 볼까요? 일단 요 그 정도는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부곡 2구역 여기인데, 장전 레미안도 그 레미안 장전 여기도 지금 원래 그 장전 3구역이었어요. 원래 여기가 장전 3구역이었는데 그 재개발해서 지은 아파트가 여기거든요. 그 이야기 나올 때도 부곡 2구역은 있었거든요. 부곡 2구역가 있었는데 지금 부곡 2구역의 진행 상황은 올해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을 할 거라고 합니다. 이거가 좀 문제가 많았어요. 여기도 비대위가 지금 정말 강성이라 하던데, 조합 해산에 대해서 그 뭐야 소송을 걸어가지고 1심, 2심, 3심까지 가가지고 그 결국은 1심에서는 조합이 이겼고 2심에서는 비대위가 이겼고 3심에서 결국 조합이 이겨가지고 그 계속 이제 조합을 유지하는 걸로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는 비대위가 장난 아니더라고 보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이 정도면은 지금. 하여튼 간에 그래. 현재 지금 부곡 2구역이 여기가 피 수준이 지금 한 2억 5천에서 3억 정도, 그 정도 되더라고요. 금매로 나온 거는 뭐 2억 정도 되는 것도 어쩌다가 한 번씩 나오는 것 같던데, 그거는 그런 걸 내가 잡을 수 있다는 거는 참 행운이겠죠. 그죠? 그래 되면은 요즘에 웬만한 구역들도 뭐 특정 구역을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웬만한 구역들도 진짜 피 뭐 3억은 우습게 달라 하더라고. 근데 부곡 2구역이면은 여기가 물론 이 장전 3구역 개발한 뭐 이 입지 이런 데 비할 바는 아닙니다만 입지적으로는 당연히 차이가 나죠. 장전 레미안 자리하고 요 자리하고는 차이는 납니다만은 그래도 여기가 보십시오. 지금 주변에 학교들 뺑 둘러싸여 있거든. 나름대로 괜찮아요. 약간 근데 지대가 조금 높아요. 여기가 이쪽으로 이가 좀 윤산 쪽이라서 산 쪽으로 올라가는 길이라서 좀 지대가 높은데, 그거 말고는 뭐 괜찮습니다. 나름대로 여기도 이 주변에 뭐 잘 아시는 여기에 지금 온천 레미안도 이 자리에 있고 장전 레미안이 있고 괜찮은 자리거든요. 지하철 1호선에 뭐 역세권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준역세권 정도는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온천장역하고 부산대역하고 여기에 지금 트라이앵글로 볼 수 있는데 이 자리 이 입지인데, 하여튼 간에 그래 지금 피 수준이 2억 5천에서 3억 정도 수준이더라고요. 그 피 수준이 왜 그 정도밖에 안 되는가는 뭐 이유가 있겠죠. 물론 강성 이제 비대위가 있다는 것들에 대한 부담감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올해 이제 뭐 사업 시행인가를 신청을 한다고 하는데, 아이고, 이거 언제 되겠어. 통상적으로 올해 사업 시행, 22년도에 사업 시행인가 신청한다고 봅시다. 그럼 2년 뒤에 24년도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고 관리처분인가가 나겠죠. 그러면은 26년쯤에 이주를 하겠죠. 그러면은 빨라도 30년이나 31년은 돼야지 입주를 할 수 있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평탄하게 흘러가도 10년 뒤에 입주를 하는 스케줄로 갈 것이다.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더 느린 경우가 많습니다. 온천사도 그렇고, 온천 레미안도 그렇고, 온천이 동네 레미안도 그렇고, 지금 뭐 10년 그냥 우습게 지나가거든요. 15년까지 걸리는 것도 허다하고 보면은. 근데 안정적으로 잡았을 때 10년 뒤에 입주할 수 있는 자리인데, 모르겠습니다. 뭐 입지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간에 현재 피 수준이 좀 저렴한 걸로 보입니다. 2.5에서 3억 수준이면은 이 입지에 그 정도면은 괜찮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단순한 가격만 봤을 때. 제가 조합 내부 사정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만은. 그래서 뭐 초특급 입지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지역이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요 뒤쪽에 윤산으로 해서 이 산책로가 잘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이 산책로 타고 쭉 가면은 이거 원동 수원지까지 여기까지 쭉 산책할 수 있는 코스가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가봐서 잘 압니다. 여기는. 자, 이렇게 넓혀놓고 봅시다. 보면은 넓혀놓고 보시면은 여기가 1호선 역인데 1호선 라인인데 부산대역이고 온천장역이고, 자, 여기가 레미안 포레스티지 온천 4구역 레미안 포레스티지 자리입니다. 여기가 보곡 2구역 자리입니다. 큰 차별성이 없죠? 안 느껴지죠? 그죠? 여기도 조금 높은 입지이고 여기도 조금 높은 입지이고, 상대적으로 레미안 장전 레미안이 평지에 진짜 역세권에 참 좋은 입지를 보이는데 그죠? 보곡 2구역 그렇게 뭐 이 정도 피 수준으로 끝날 입지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조합원이 지금 942명, 그리고 전체 건립 세대는 2342세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말은 지금 약 1000명 정도의 조합원에 건립하는 건 2300세대라면은 1300세대를 일반 분양을 할 수 있다. 1300세대 이상을 일반 분양한다. 사업성은 분명히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조합원 가격으로 조합원 가격은 통상적으로 일반 분양가보다 많이 낮으니까 받게 된다면은 지금 현재 피 수준이라면은 뭐 일반 분양가 정도의 가격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수준이면은, 다시 말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일반 분양가를 6억 5천에 봅시다. 6억 5천 일반 분양가다. 그럼 조합 분양가는 한 60% 정도 보면 되니까는 한 4억이라 봅시다. 그죠? 그러면은 P가 2억 5천이라면은 딱 일반 분양가를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물론 비례율이나 이런 거는 논외로 하고요. 비례율은 통상 더 있기 때문에 더 받아오겠지만은 그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부곡 이야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예, 근데 지금 여기서도 단일 브랜드로 가고 싶다고 해서 컨소시엄 브랜드를 해지를 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지금 뭐 이유가 뭐 이주비를 갖다가 좀 더 내놔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는가 봐요. 그래서 된 것 같은데, 뭐 시공사 측에서는 LTV 50%에 대해서만 뭐 이주비를 지원하겠다는데, 뭐 조합에서는 뭐 LTV 100% 내놔라는 것 하고 1인당 추가 이주비를 또 더 내놔라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시공사에서는 그거까지는 받아들이기 힘들다. 이 표면적인 이유지 사실상 뭐 단일 시공사로 가고 싶어서, 그러고 아무래도 레미안이 요즘 인기니까 레미안으로 돌리고 싶어서 이렇게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보신 그 자리에 뭐 레미안 들어온다면은 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